네,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꾸려 나가야 될지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 전략 체크인입니다.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좀 쌀 때 종목을 담아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닥에서 살짝 좀 턴하는 과정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. 시장 전체적인 틀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? 네, 사실 시장의 반등이 이제 나올 때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뭐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좀 약하죠. 이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은 이제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다. 미국에서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요. 중국이 이제 어제도 나왔죠. 중국 관련한 지표들도 나왔고, 그러면 사실 이 지표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었기 때문에 지표들이 좋든 안 좋든 어찌됐든 큰 산 하나 넘었죠. 그리고 넘고 나면은 다시 2,500선 위에서 좀 편안하게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아직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몇 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한 번도 문제가 됐던 적은 없지만 협상이 될 때까지는 시장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란 산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어서 지수가 좀 시원하게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죠. 당연히 되겠죠. 안 되면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도에 가까운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협상은 되는데 그 안에 얽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한도 협상이 될 때까지는 긴장을 갖겠지만 한도 협상 당연히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좀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최근에 사실은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시장 분위기 좀 살살살살 흘러내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변수는 여전하지만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으시네요. 전략의 변화 있으신지 포트 내에서 현금과 주식 비중 기존에는 8대2였는데요. 그대로 가시나요? 네, 우선은 8대2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채 한도 협상 넘고 나면 시장 좀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이 국내에서 물론 이제 뭐 코스닥도 좋아 보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이제 거의 조정 마무리 국면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. 뭐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. 전체적으로 기술주도 그렇고 특히나도 오늘 코스닥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죠. 왜 코스닥에서 외국인 9거래일 연속 매도했습니다. 오늘 이제 9거래일 매도하고 오늘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외국인 팔았는데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고 지수도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.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이 이제는 바닥권을 좀 보여줬다라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 대 주식 비중, 현금이 20 그리고 주식은 80 이 부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.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는 재상승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. 특히 국내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까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 80%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전략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. 현금 대 주식 비중 8대2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잡음은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현금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전략은 아직은 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. 그럼 기준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. 이 시간 네 분이 포트폴리오를 매번 좀 공개를 해주시는데 변화가 크지 않은 사실 포트폴리오입니다. 지난주에 총 3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삼성전자하고 진에어가 각각 25%씩 이렇게 반도체와 LCC 종목 각각 25%씩 담겨 있고요. 그리고 기아가 있습니다. 기아 자동차 종목 30% 담아서 주식 비중 80%, 현금 비중 20%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종목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릴게요. 삼성전자입니다. 어제 이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고 주가가 들썩이나 싶었는데 삼성전자 그동안 나온 이슈들도 좀 분석해 주시고요. 전략의 변화,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짚어주세요. 네, 사실 이
데포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앞단에서 좀 버티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. 근데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미미하죠. 이 가장 비중이 많은 이 종목 중에 하나가 좀 그야말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탄력 있게 움직여주면 좀 포트가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더 좋을 텐데, 뭐 가장 그래도 비중 있게 담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는 확실한 실적입니다. 2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. 2분기 실적은 적게 나오면 영업이익 2천억대 나올 거고요. 많이 나와도 3천억 원대, 굉장히 좀 미미한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이 하반기에 확실하게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. 그러니까 국내에서 반도체가 아직 주목을 좀 덜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좀 더 많이 받고 있죠. 이 분위기가 국내에 외국인 수급으로는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.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였는데 삼성전자 아직 그런 모습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미국에서 반도체가 주목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다.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강한 매수로 유입이 됐고 주가의 탄력, 지금 사실 65,000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65,000원 횡보는 조만간 좀 탈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. 그리고 하반기 실적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, 시장이 심심할 때는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는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지거든요. 그런데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,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. 근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 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, 이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뭐 사실 가장 대장주의 모습을 가진 삼성전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좋아진다라는 점, 실적 좋고 미국 시장 좋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좋은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어떤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으세요? 어떤 뉴스가 나올 때까지, 아니면은 차트를 보신다든지,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? 우선은 3분기는 좋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디든지 뉴스가 다 나오고 아니면 실적이 좋다라는 예상을 하다가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사실 확인이 딱 됐을 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들, 예상을 했던 사실이 사실 확인이 되면서 하락하고요. 예상을 못했던 사실이 나왔는데 그 사실이 좋다 그러면 주가가 그날은 반응하고, 이런 모습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죠. 1분기 실적 부진했는데 2분기 실적 좀 더 부진할 거고 3분기,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. 그러면 우선은 연말까지는 3분기, 4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거고 4분기 실적 확인하는 게 내년 초가 되겠죠. 그럼 내년 초 실적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시점은 내년 초 정도가 이제 매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 시점은 내년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. 우선 금년은 굉장히 2배, 3배 올라가는 이런 주가 상승은 아니더라도 좀 편안하게 포트의 안정성도 높이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23년에는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해서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좀 비중 있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크게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중심을 잡는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, 그럼 비중은 25% 그대로 유지하세요? 네, 삼성전자는 사실 25%였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. 지금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건 실적인데 지금의 실적보다 이제는 점점 이 실적의 시기에 대한 게 하반기로 넘어갑니다. 지금 2분기 실적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보다 3분기,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매력적인 종목들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, 매력도가 더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중 조금 더 늘려서 30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비중 확대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전략 체크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담았던 종목 가운데서 또 하나 진에어도 보겠습니다. 근데 진에어는 항공 쪽에 실적 좋다, 어떤 항공사들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다,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진에어 주가가 영 아래쪽으로 꺾여 있더라고요. 지금 직전 저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. 전략의 변화 있으신지 또 흐름도 짚어주세요. 우선 사실은 진에어, 삼성전자는 이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씀만 드렸지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 크게 아쉬움도 안 나는데, 진에어가 사실은 가격이 주가가 좀 아쉽죠.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.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을 냈고요. 2분기도 좋을 거고 계속적으로 실적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,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,
진에어의 실적의 핵심은 사실 일본과 동남아였습니다. 이 실적들이 워낙 좋으면서 진에어 실적이 좋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탄력받고 주가 좀 강하게 올라가려면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중국이 최근에 좀 중국 관련 종목들이 좀 부진하죠. 이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. 하지만 실적이 워낙 좀 좋다라는 점,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. 그래서 진에어 계속적으로 포트를 들고는 가지만 이 중국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고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더 길어진, 이 시간들이 길어진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비중, 여전히 좋은 시각은 갖고 있지만 비중을 25에서 20으로 조금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는 비중 축소 나왔고요. 마지막으로 기아입니다. 이 종목은 4월 말쯤에 사가지고 지금 수익권이기는 한데 또 고점 대비로는 약간 꺾인 것 같아요. 기아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세요? 사실 어제 자동차가, 특히 완성차가 좀 고민하는 날이었죠. 어제 주가도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이 기아 같은 경우도 3% 하락을 했습니다. 실적 워낙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도 그렇고요. 기아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 나와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 아니야? 라고 좀 고민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우선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중요도 올라가는데, 근데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도 좀 더 중요하다. 그럼 기아는 앞에 것은 만족하죠. 실적 2분기, 1분기 좋고 2분기 좋고 계속 좋은데요. 문제는 뒤에 거. 주가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이냐,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도가 높으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, 물론 기아의 실적을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그렇지만 가격이 작년 하반기 한 6만 원 정도, 금년 초 6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9만 원 정도 됐습니다. 벌써 50%가 올랐거든요.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50%나 올랐다. 가격적으로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는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. 그렇지만 여전히 좋은 실적이다라는 점, 그리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기아는 계속적으로 매력도는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.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.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종목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차익 실현 매물은 조금씩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특히 사모펀드라든지 기타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매매를 짧게 하는 종목들이나 수익률이 굉장히 단기적인 수익률이 중요한 이런 기관들 중심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해서 20으로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중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. 세 종목을 짚어보고 보니 삼성전자 30, 그리고 진에어 기아가 각각 20%로 주식 비중이 70%로 바뀌어가지고요. 그럼 신규 편입 종목 있으세요? 네, 이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 LG 이노텍이 시장에 사실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죠. 시가총액도 결코 작진 않습니다. 6조 7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 많이 못 받다가 최근에 조금씩 레포트들도 나오고 수급도 기관의 수급을 좀 들어가면서 조금씩은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선은 1분기 매출은 좀 부진합니다. 1분기 매출이 부진했는데 근데 1분기 매출보다 좀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이 아이폰 중심으로 된 굉장히 좋은 고객사를 갖고 있다는 점, 이 모습이 LG이노텍의 영업이익을 좋게 만들어냈습니다.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, 근데 환율이 워낙 좀 우호적인 모습들이 2분기에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환율이 1,300원 이상에서 계속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덕을 본다라면 거의 BP 정도 수준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. 하지만 2분기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삼성전자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실적의 중요도가 상승을 했는데 실적을 바라보는 게 지금 실적이 아니라 이 하반기 실적을 좀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. 근데 LG이노텍은 하반기가 좋다라는데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. LG이노텍 그러면 뒤에 붙는 게 바로 아이폰 나오죠. 이 애플이라는 훌륭한 고객사 아이폰이 하반기에 굉장히 잘 팔리죠. 3분기보다도 4분기에 굉장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고 신흥국에서의 아이폰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 봤을 때 LG이노텍 하반기 실적 굉장히 좋다. 그리고 또 가격이 싸죠. 제가 가격적인 매력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만 원이 거의 바닥입니다. 근데 지금 28만 5천 원 아직도 여전히 바닥권에 가까운 매력적인 주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매력도가 많이 느껴져서 신규로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중은 어떻게 담으세요? 비중은 우선은 사실 10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.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 좀 더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네, 포트 비중 약간씩 변경 있고요. 신규 종목도 있습니다. 삼성전자 30%, 다소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장기 투자 목적이니만큼 중심을 잡습니다. 진에어, 기아 각각 20%씩 비중 축소 있었고요. LG 이노텍 10% 정도 신규 매수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.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.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미국 밀려서 많이 기대 안 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 증시 아침 구간 출발이 좋습니다. 이런 움직임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